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보험 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제가 어렵지 않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 틀리는 1악당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악, 하악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틀리를 청구를 하게 되고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7년에 한 번씩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의 30%만 비용 부담을 하시면 보험 틀리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게 공단에 반드시 이 환자가 대상이 되는지 조회를 해봐야 되고요. 조회를 하고 나서는 신청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환자 동의를 받아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의 30%라고 했는데 의료급여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차상위 대상자 만성질환자 환자 같은 경우는 비율이 다르다. 의료급여 1종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돈을 내시기는 내신다는 거. 근데 의료급여 1종도 비용 부담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비율이 다르다. 그래서 이 비율이 지문에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병명은 지정상병명입니다. K08.1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 상병명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시틀리만 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이고요. 임시틀리와 본틀리를 같이 제작한 경우에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대치 보철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부분틀리의 경우 서베이드 크라운 같이 씌워줘서 부분틀리를 제작하는 경우 보철은 비급여이다. 먼저 완전 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완전 틀리는 레진상과 금속상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5개, 5단계에 걸쳐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알아두셔야 되실 게 금속, 티타늄이나 골드를 사용한 틀리는 급여에서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완전 틀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금속상 틀리는요, 코발트 크롬이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금속상은 코발트 크롬 재료만 인정이 되고 티타늄이나 골드는 급여에서 제외가 된다. 급여 부분 틀리는 RPD라고 하죠. 이제 부분 틀리를 산정을 할 때는 6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부분 틀리 같은 경우는 클래스프 유지형 틀리만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제 안 되는 틀리로는 똑딱이 틀리라던가 뭔가 이런 특수 틀리, 나라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거는 이런 특수 틀리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오버덴처, 임플란트를 심어서 완성을 하는 오버덴처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틀리의 또 하나의 특징이요, 단계별 녹금속가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2단계와 같이 함께 청구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틀리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틀리는 처음 틀리를 시작한 병원이 끝까지 완성까지 환자분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병원 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틀리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뭐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불편을 하니까. 불만족한다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분실을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다시 새로 제작을 하게 되더라도 이때는 보험 적용을 할 수가 없고 비급여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니를 유지관리, 틀니는 살을 본떠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요. 무상 보상 기간과 유상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무상 보상 기간은요, 틀니를 장착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알아두셔야 될 게 틀니를 장착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우리 병원에서 틀니를 만들고 나서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상으로 진찰료만 받고 수리를 해드린다. 유상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요, 만 65세 이상 타원에서 제작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때 똑딱이 틀니나 플렉시블 덴처도 있고요, 오버 덴처도 있고, 아니면은 임시 틀니, 이런 것들은 틀니 유지 관리로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상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횟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 진료가 어떤 진료인지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상병명은 Z46.3, 이것 역시 고정 상병명입니다. 치과 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이라는 상병명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임시틀니는 무상 유지 관리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이 정의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아무래도 틀니 진료를 많이 접해보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먼저 릴라이닝은요, 연 1회 1년에 한 번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첨단 같은 경우는 틀니 내면이 부족함이 존재해서 자꾸 틀니가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이 살을 덧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료를 사용해서 핑크 레진이죠. 핑크색 재료를 여기다 깔아가지고 재료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서 살을 채워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면에 부족함만 존재한다, 살이 좀 떨어졌다, 빠졌다 하시면은 직접 진료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진료실 청구법, 간접은 소직 복용 상실, VD의 상실까지 있었을 때 이제 본을 떠서 기공소로 보내게 되면 기공소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를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리베이싱입니다. 리베이싱은 개상이라고 하고요, 연 1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치아에 이런 하얀색 인공치만 냅두고 그냥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 핑크색 부분을 다 녹이는 거예요. 다 녹인 다음에 다시 제작을 하는 거겠죠. 굉장히 어렵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싼 유지관리입니다. 틀니 내면의 부적합과 소직 복용 상실도 존재하고 의치 변형까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조정입니다. 조직 조정은 티슈 컨디셔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1년에 2번까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얀색 재료를 똑같이 여기다 깔아주는 거예요. 왜 깔아주냐면 과도한 압박으로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경우, 그래서 보통 틀니를 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를 뽑고 나서 틀니를 바로 써야 될 때 아프기 때문에 아프지 말라고 부드러운 이장제를 적용을 해줬다가 나중에 이 제거를 하는 게 바로 이 조직 조정 진료입니다. 다음은 인공치 수리입니다. 연 2회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인공치 수리에서 알아주셔야 될 게 얘만 치당으로 산정을 합니다. 나머지 틀니 유지 관리는 악당이에요. 근데 인공치 수리는 이렇게 한 치아 한 치아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치당이다. 이렇게 치아가 파절됐거나 아니면은 부분 틀니를 사용 중이신데 내 지대치를 뽑은 거예요. 사용하던 지대치를 발치를 하고 인공치로 대체를 해야 될 때 인공치 수리를 청구하실 수 있고, 1치는 100%고 2치부터는 50%다. 비율이 다릅니다. 인공치 수리도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치상 수리입니다. 의치가 이렇게 프랙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러지는 의치를 재료를 사용해서 다시 이렇게 봉합시켜주는 치료를 의치상 수리라고 하고요. 연 2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치상 조정입니다. 틀니 조정 같은 경우는 연 2회를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제 의치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닿아서 궤양이 생긴다거나 아파요. 그랬을 때 이 압력 지시제를 사용해서 틀니가 닿는 부분만 이렇게 여기 부분만 삭제를 해주는 진료가 의치상 조정입니다. 이 압력 지시제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피치커도 있고요. 아니면 템셈은 유진올 부분을 해서 하시는 원장님도 있고, 비타팩스나 립스틱이나 재료는 다용할 수 있다. 근데 포인트는 과도한 압력 부위를 삭제를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교합 조정입니다. 교합 조정 같은 경우는 간단과 복잡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간단은 살짝 뭔가 특정 부위가 많이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런 사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복잡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차이가 나거나 교합기를 사용해서 기공소에 보내가지고 정밀 수리가 들어갈 때 복잡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클라스프 수리인데요. 클라스프는 이런 고리를 말합니다. 고리를 말하고요. 단순과 복잡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 그냥 진료실이나 기공소에서는 단순한 와이어 가공선을 이용해서 수리를 한다 하시면 단순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시고요. 복잡은 주조해서 새로 만들 경우에는 복잡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실 게요. 단순히 이 클래스프를 플라이어를 사용해서 그냥 조여만 줬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가끔 지문에서 물어보는데요. 클래스프를 단순히 너무 헐거워서 쪼였다. 그러면 우리는 진찰료만 받고 쪼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 의지관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예상 문제입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령, 환자분의 만 65세 이상인 경우 부분 틀니는 치아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완전 틀니는 완전 무치약 환자가 공단에서 조회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간은 7년에 한 번씩이다. 그리고 상병명은 K08.1을 사용한다. 이런 산정 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니면 유지관리 부분에서는요. 정의와 횟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상은 1년에 1회 청구가 가능하다. 아니면은 산정 기준이 다르다라는 다른 거는 악당 청구였지만요. 하나, 인공치 수리만 치아를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치당이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건 2회 청구가 가능하고 어떤 건 또 4회란 말이죠. 이거를